네, 잠시 후 오전 8시 30분쯤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나와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23년 만이고 광주 법원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전두환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을 수 있을지 또 발포 명령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류정화 사유부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류정화 기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시 26분이니까요. 당초 예상대로라면 30분쯤에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분쯤에 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맞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자택 앞에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고 아마 곧 좀 전에 미리 와서 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미리 나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구인 영장이 바로 여기서 자택에서 집행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법원에서, 광주 법원에서 집행이 되고 오늘은 일단 부인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편의상 구인장, 구인영장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네. 구속영장의 한 종류인데요. 즉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도록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속영장이 나온 것이고요. 또 이게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더라도 그걸 집행할지 여부, 그리고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여부는 이제 그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경찰이 하게 되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택을 방문해서 영장을 바로 집행을 하고 이제 광주 법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아니면 또 고령 그리고 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법원에 나와서 재판 받겠다라고는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는 가되 영장을 이제 집행하진 않고요. 자발적으로 광주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법원 앞에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집행 방법에는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려 사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그 자동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은 이제 타인이기 때문에 일단 구인 영장이 집행이 되면 이제 광주로 가는 그 차량 안에는 이제 이순자 씨가 동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정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자동차로 이동하고 별도의 자동차로 뒤따르기만 한다면 이제 이순자 씨가 이제 전두환 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변호인 측과 이제 그 검사 측이 사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앞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골목길에 경찰 경비대가 쭉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정문 앞에 승용차 여러 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미 승용차에 탑승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승용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곧바로 골목길을 빠져나갈지 아니면 잠시라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8시 30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함께 출발할 예정이고요. 형사팀이 있고 또 경찰 경호대도 함께 따라붙게 되는 거죠, 류정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서대문 경찰서에 소속 형사 10명이 함께 다른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이제 전 씨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이제 광주까지 가게 되고요. 또 원래부터 전 씨를 경호하고 있던 경호 인력 5명도 함께 광주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량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씨와 또 그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동행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게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출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구인장을 집행하고 네. 또 그때 고령임과 또 자진 출석임을 감안해서 수갑도 채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유정화 기자, 자진 출석하기까지 그 전에 2번이나 이제 재판에 안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하니까 자진 출석을 하겠다 한 겁니다. 치매 핑계도 됐었고 알츠하이머병 얘기도 했었고요. 그 일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8월 27일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예, 당시 전 씨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지난 1월 7일이었는데 그때 역시 독감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제 강제 구인 영장을 그리고 발부했더니 이제 7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오늘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기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에 전 씨가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치고 또 스코어 계산까지 정확하게 했다는 네. 보도가 나오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알츠하이머가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문 앞에 있는 승용차에 문이 열리는 모습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전두환 씨가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골목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잠깐 모습을 보인 뒤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2017년 4월 회고록 발간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 회고록을 네. 통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 것이고요.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그런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문이 열리고 전두환 씨가 광주를 향하기 위해서 지금 차에 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차량에 탑승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정문을 나와서 승용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 앞을 떠나게 됩니다. 자, 네.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골목 성명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성명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역시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곧바로 탔고 승용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 짐작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그 대중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거짓말로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네. 입장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충돌이 있어서요.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다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마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연희동 자택 주변에서 전두환 씨 지지자 200여 명이 집회를 갖고 광주 법원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집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지지자들이 승용차의 운행을 막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일단 짐작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저희 현장 취재하고 네. 있는 저희 사회부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원래 당초에는 집회에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목 성명처럼 이제 입장을 간단하게 밝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 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면서 좀 지지자들에게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또 현장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잡혔고요. 근데 조금 전에 뭐 저희 취재 기자도 전해주셨지만 승용차에 탔다가 미리 한참 전에 타고 있다가 이제 내렸다가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그거와 이유와 관련해서는 뭐 전해진 건 없나요? 아직까지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네. 네. 오늘 이제 차가 이동을 하면은 경찰이 경호를 합니다. 혹시 교통도 통제가 되나요? 그런 건 없죠, 지금까지는. 네, 현재까지 교통 통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지금 8시 반 정도 지금 정시에 출발을 한 건데 한 1시 반 정도에 쉬지 않고 달리면 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시간을 못 맞추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면 중간에 차량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경찰이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8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출발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두환 씨가 정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왔고요. 전두환 씨의 뒤를 이어서 이순자 씨의 모습도 잠깐 보였었는데 그 화면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순자 씨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지금 골목을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전두환 씨가 앞에 나오고요. 고개를 네, 저 숙인 채 뒤를 이순자 지나가네요. 씨가 뒤로 네.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서 승용차에 함께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 그리고 부인 이순자 씨가 탄
승용차가 조금 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광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거쳐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 뒤에 광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류정화 기자? 네. 그 말씀하신 경로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일단 쭉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전두환 씨가 골목 성명을 내고 합천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합천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검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 씨가 이제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좀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진들도 많고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당시 기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 원래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그 광주 지법에 도착하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도착하는 시각이 대략 오후 1시 30분에 2시 사이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시 30분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점심시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광주에 도착하기 전에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오늘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게 된 혐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이 되려면, 인정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허위 사실을 썼느냐, 그다음에 고의로 썼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살펴보죠. 네,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 즉 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진실된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아요. 아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든지 아니든 간에 명예를 네. 훼손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이미 돌아가신 분, 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 사실이 아니어야 되는군요. 허위 사실이어야 하는 거죠.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도 이제 전두환 씨를 기소한 이유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적음으로써 결국 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한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이제 재판부가 가리게 되는데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즉 헬기 사격이 있었고 이제 조비오 신부가 그런 생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검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그런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정화 기자, 그 조비오 신부가 말했던 그 헬기 사격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판명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헬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방부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이야기하기를 헬기 사격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미 판명이 된 부분입니다. 광주 금남로의 전일 빌딩에 그 외부에서 날아든 총탄 흔적이 여럿 발견됐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중에 정지해 있던 헬기에서 사격을 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과수에서도 공중에서 멈춘 상태에서 헬기를 쏜 것으로 보인다. 타는 데를 보면 말이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큰 쟁점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리가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어떤 그 판단 또는 기타 그 국가기관이 하더라도 제3의 기관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형사 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요. 이제 법원의 이제 첫 번째 판단, 즉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부의 본격적인 판단은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고요. 또 좀 전에 기자님이 이제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에 더해서 또 작년에 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외교 전문이 있습니다. 네. 외교 전문 내용을 좀 번역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표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하. 물론 그런 전문 내용이 그대로 정말 100% 사실일지 여부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문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검사가 증거로 제출을 하고 이번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허위 사실인가에 이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조신부를 비난한 거냐, 전 씨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허위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헬기 사격이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네.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사실은 거짓말인 거를 거짓말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전두환 씨 측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 또는 보도,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느냐. 그리고 또 회고록을 작성해서 출간한 게 언제냐. 네. 이 시점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회고록 출간 후에 헬기 사격 관련된 내용들이 다 보도했다고 한다면 이건 난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회고록 출간 수개월 전에 그건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의 주장과 검사 측의 주장이 좀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민정기 비서관 등이 실질적인 집필을 한 것이고 이제 저자에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할 경우에 이제 검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두환 씨 지난해 8월 그리고 올 1월 알츠하이머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 오늘 재판 일단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변호인 측 그리고 검찰 측에서 사실 인정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면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네. 게 있는데요. 이게 인정신문이라는 게 인정하냐 뭐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정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출석한 사람이 정말 그 검사가 기소한 전두환이냐라는 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뭐 이름, 주소, 주민등록, 직업 등을 묻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야기하면 요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그런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데요. 바로 전두환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입니다. 네. 그동안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 않다. 특히 알츠하이머가 있기 때문에 출석해도 제대로 재판이 안 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까지 가서 재판받는 게 온당치 않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는 이송 신청까지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피고인 측에서 했던 이야기, 특히 건강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미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직접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질문을 하고 직접 눈으로 네. 보면서 이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한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광주지법을 향하고 있는 전 씨의 차량 모습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 씨의 건강 상태 얘기를 지금 변호사께서 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1월에 JTBC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이것도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거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도 왕성하게 골프를 즐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관계자들에게 증언이 나와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당시 두 번째 재판 기일이 7일이었는데 골프 회동이 알려진 것이 1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재판도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판이 있기 한 달쯤 전에 골프 회동을 했다는 거고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 그 주변 인물들을 취재한 것에 따르면 1년 동안 2달에 한 번꼴로 전 씨가 이제 골프장에 정기적으로 왔고 또 올 때마다 18홀을 돌았다고 네. 합니다. 이게 네, 7, 네. 8km 정도의 거리고 4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이렇게 돌았고 또 그 이후에는 3시간가량 뒤풀이도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졌던 뭐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상당히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8시 30분을 조금 지나서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탄 차량, 그리고 주변을 따르는 경찰 경비대, 경호대, 그리고 형사팀의 차량 등이 현재 한남대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 쪽을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겠죠. 네, 서강대교인가요? 네, 서강대교 부근을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쭉 가다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무능 JC를 나와서 광주 제2차 순환도로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6시간 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재판 시작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고요. 이들 차량이 쭉 이동하다가 아마 광주에 들어가기 전에 뭐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휴게소는 아닐 것 같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한 뒤에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출근 시간과 좀 겹쳐 있습니다만 차량의 흐름은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교를 지나서 현재 서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재 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재판정에는 일반인들도 참석을 해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전체 뭐 네. 103석 정도라고 하는데 이 201호 법정이 형사 대법정이지 않습니까? 꽤 큰데 인원수를 좀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방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중계나 촬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공개 그 형사재판 공개 이제 주의에 의해서 일단 일반 방청権또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요, 그 법정 내의 소란 등에 의해서 재판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자에 한해서 이제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그 절차들은 또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재판도 역시 일부는 따로 지정을 해서 이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배정을 하고요. 네. 또 기자들에 대한 또 배정도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일반 방청객들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5시간 반 정도 뒤인 2시 반에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저희가 이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전 씨를 고소한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이번 재판이 5.18의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단순히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죠.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루어질 거 없는 첫 번째 재판이라고 보는 것이 또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광주의 의미,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한 또 이제 갑로를박이 있었던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광주에서, 다른 것도 아닌 광주에서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피고인으로서 첫 번째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법원 앞에서라도 어떤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지역 여론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그동안 그 피고인이 했던 이야기가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박또박하게 명료하게 사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일 텐데요. 따라서 아마 나올 때 했던 것처럼 들어갈 때도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 광주 이제 지방법원 앞이 굉장히 길이 진입로가 좁습니다. 네. 굉장히 좁고, 아까 그 나올 때 그 자택 앞에 그 골목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 진입로거든요. 따라서 주변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걱정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탑승한 차량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순자 씨가 지금 함께 타고 있는데 네. 지금 재판에서는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요, 이제 장애인을 비롯해가지고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그런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뭐 의사 전달할 능력이 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연령이나 성별, 뭐 국적 등의 어떤 여러 사정을 뭐 고려해 볼 때 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거든요. 네. 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뭐 고용주 등등을 이제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동석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법원에 함께 가서 옆에 앉을 수 있게 동석할 수 있게 미리 이제 그 요청을 했고요.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동승하는 것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정에서도 함께 옆자리에 앉을 것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인 이순자 씨를 동석하도록 법원이 네. 허용을 했다는 거는 네. 전시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를 어느 부분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엔 그렇게 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꼭 건강 상태뿐만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물론 그 진단서를 받아본 결과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동석을 이제 그 허용해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또한 그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가 생길 요소를 사전에 좀 제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인장을 집행하기보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재판을 네. 받으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부분 또 어느 정도의 또 배려가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탄 승용차는 큰 막힘 없이 현재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차량들의 움직임을 취재 차량들도 같이 따라 붙으면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경비대 그리고 형사들도 별도의 차량을 타고 함께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말이죠. 네. 그동안에 전두환 씨 측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뭐 당연히 인정신문 초반부에는 전두환 씨가 뭐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환 씨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부인 이순자 씨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변호인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 인정신문은 본인이 직접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도 변호인이 말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뭐 전두환 피고인이 직접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략적인 측면상 안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정말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뢰관계 있는 자, 이제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이제 법정에서 동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규정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규정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또 재판장은 이렇게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렇게 재판 진행을 방해할 때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이론적으로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동안 이순자 씨가 이제 남편인 전두환 씨가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표했는데 만약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재판 중에 한다면 네. 그 부분은 이제 재판장의 제지를 받을 것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그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차피 부인의 입장이 남편의 입장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전두환 씨 측에서 오늘 뭐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건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진지한 사과 또는 사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광주로 향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두환 씨는 1995년 12월 노태우 씨와 함께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1995년 12월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고요. 그해 1995년 12월 21일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당시 1995년에 기소된 혐의가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였어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참 여러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고, 네. 또 내란 목적 살인 등도 있었고요. 죄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데요. 정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그 사면 됐습니다만, 일단은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요. 그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사면을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그 당시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하지만 본인의 진지한 사과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실토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단죄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두환 씨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네, 류정화 기자. 5.18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뭐 사죄한 적, 국민에게 용서를 빈 적도 없지 않습니까? 1980년 5.18 사태 이후에 넉 달 뒤에 대통령이 됐고 첫 방문지로 광주의 옛 전남도청 자리를 찾았잖아요. 이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그때 그 전남도청 청사를 찾아서 그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른 지역보다 더 모범이 되라 이렇게 조금 훈계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군요. 예, 5.18 직후부터 그 책임을 광주 시민들에게 돌린 건데요. 그 발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골목 성명 이때도 온 나라가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의 재조사는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사실 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인데 20년 뒤에 전 씨 본인이 이제 회고록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고 오늘 재판까지 온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 등 일부 극우 세력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부로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인데요. 이 전 씨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가 않고 또 사과는커녕 기존의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일부 보수 세력이 왜곡된 주장을 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는 됐는데 그동안 재판에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에서야 나오기까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원래 첫 공판 기일이 지난해 8월 27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부인 이순자 여사가 이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인 1월 7일, 올해 1월 7일에는 독감과 고열 때문에 역시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 1월 한 달 전쯤에 골프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 네. 당시에 건강 이상이 없다는 어떤 그 주변의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재판을 앞두고는 법원이 이제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씨는 지난 7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요. 또 오늘 그 원래 출발하기로 했던 8시 30분에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현재 지금 서울을 잘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뭐 교통 정체 살짝 막힌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네. 뭐 공소사실 요지 설명하고 인정심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뭐 오늘 재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심리가 진행이 될 거고 선고까지는 앞으로 뭐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계속해서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눈으로 건강 상태를 또 확인할 텐데요.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법원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긴 시간 장거리를 이제 왕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뭐 특별히 이제 문제 없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린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법원에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갔으니 다음부터는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두환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으면 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서울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그런 사정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네.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판 장소, 이제 법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 나중 얘기가 되겠지만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친고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 또는 자손이 이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조카가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고소를 취해야 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죄로 이제 판단한다면 뭐 징역형, 금고형 또는 벌금형 등등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재판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 나오기 위해서 광주 땅을 이제 한 4시간여 뒤면 밟게 됩니다. 전두환 씨 부부 모습, 이 시각 광주로 향하고 있는 차량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손소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